부동산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이 매우 다양하고 매우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너무 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분들에게 김사부가 제시하는 매우 쉬운 솔루션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거기를 가자고 하니 돈이 모자르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맞춰서 어디를 가자고 하니 그런 데들은 투자성이 너무 없을 것 같고 이거예요.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럴 때는 사실은 본인의 욕망을 한번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저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 욕망을 다 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욕망들을 다 풀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만 교육을 받았어요. 내 욕망을 분석해 봐야 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교육받아 본 적도 없고요. 그러면 두 가지 욕망이 매우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욕망, 또 하나는 내가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 이 두 개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살고 싶어하는 곳에 살겠다는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르거나 아니면 돈을 못 벌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돈을 벌자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곳은 내가 들어가서 살기 싫고 이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결국 내 마음대로 하자면 어떤 거냐면은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들어가 살고 돈까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최고의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머리가 터져라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해결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해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수영을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수영 강사한테 와서 나 수영을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수영을 배우려는 목적이 뭐냐면은 한강을 건너가고 싶대요. 자기는. 한강을 수영해서 건너가는 게 자기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강을 수영해서 건너가기 위해서 내가 수영을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수영 강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계속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으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한강 정도는 충분히 건너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단은 뭐부터 배우시고 뭐 해서 일단 25m 가는 거 먼저 하고 50m, 100m, 1km 계속 늘려가시죠. 그러다 보면은 한강 정도는 건널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도 그걸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수영을 배우러 와서 난 한강을 건너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한강을 건너고 싶으니까 그것도 수영을 해서 건너고 싶으니까 오늘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수영 강사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런 미친놈이라고 얘기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곳을 가겠다는 것과 내가 충분히 돈을 벌겠다는 이런 욕망이 두 개가 다 동시에 실현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는 일처럼 한꺼번에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욕망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없다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물론 뭐 받은 돈이 많고 그런 아주 특수한 상황의 사람들은 그걸 동시에 충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욕망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욕망 자체를 이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하는 방법은 없다라는 걸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 이게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욕망을 분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욕망 중에 뭐가 더 강한 욕망인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보는 이유는 뭐겠어요? 둘 다 충족하지 못하니까 더 강한 욕망 쪽으로 충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강한 욕망 쪽을 먼저 충족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하고 거주는 조금 내가 안 좋은 곳에 살아도 내가 참을 수 있다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부동산 투자 기법이 뭐예요? 몸빵이라는 거잖아요. 예, 안 좋은 지역에 가서 직접 사는 거잖아요. 이런 게 거주보다는 돈을 먼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쨌든 거주는 조금 양보할 수 있지만 내가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이 좀 더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자, 그런데 내가 좋은 지역에 살고 싶은 게 좀 더 먼저잖아요. 그러면 좋은 지역에 가서 살고 그리고 투자는 하되 좋은 지역에 산다는 혜택을 누리니까 투자 성적은 조금 부족하겠죠. 아주 형편없으면 안 되고요. 조금 부족하겠죠.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 나는 좋은 데를 살고 싶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좋은 데도 살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투자성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자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만큼 다른 이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여태까지 얘기를 조금 오해하면은 그러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좋은 데 살고 싶으면 그냥 하고 돈은 좀 포기하고 이렇게 살으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욕망들을 모조리 충족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적당하게 충족해야죠.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살려고 하면은 투자 성적은 조금 나쁠 수 있다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나쁠 수 있는 것 뿐이지 투자가 아예 안 되는 거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지역이 좋아서 저 지역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것을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사요. 그 지역의 것은. 아직 돈이 안 돼서. 그랬을 때 내가 저 지역에서 살고 싶으면 이 집을 전세를 주고 저 지역에 가서 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때 이 전세금보다 저 지역에 가서 사는 전세금이 낮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더 좋은 데 가는데 어떻게 낮을 수가 있습니까? 또 금방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낮을 수 있죠. 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아니 평형을 줄이면 되잖아요. 그럼 낮아지고 전세금을 줄이고 거기에다가 월세를 조금 얹으면 낮아질 수 있고 근데 그 월세를 얹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른 데서 나오는 부동산의 수익보다는 낮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늘. 이렇게 되면 투자로 돌아가는 돈은 계속 있어지는 거예요. 자,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숫자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총 쓸 수 있는 금액이 100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 100 중에서 투자에 50을 쓰고 거주에 50을 썼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투자에 80을 쓰고 거주에 20을 쓴다라고 하면 당연히 투자 수익이 더 커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확 낮춰가지고 거주를 위해서 많이 쓴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투자를 20으로 하고 거주에 80을 썼어요. 그러면 거주는 좀 쾌적해지겠지만 투자 수익은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돼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주에 100을 쓰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투자로 굴릴 수 있는 건 여전히 굴려요. 다시 말해서 내가 거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나가는 바람에 투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나 늘어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거나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투자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바퀴 이것이 절대 멈추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좀 느리게 굴러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멈추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굴러가게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만 하면 결국은 계속
눈덩이 불어나듯이 우리의 자산이 불어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부동산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막 호소하시는 분들,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뭐고 내가 또 내 욕망을 실현할 수 있을 만한 것은 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데서 좀 벗어나셔서 행복하게 즐겁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